최근 크리미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긴 듯하다. 태어난 지 8개월이 되어가는 크리미는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엄마인 캔디와 떨어지지 않고 지냈었다. 저녁이 되면 엄마를 따라 닭장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낮에도 엄마만 따라다니며 먹이 활동을 했었다. 그랬던 크리미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거의 무리를 따라다니며 지내다가 최근에는 저녁이 되어도 더 이상 닭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거위무리와 계속 지내다 보니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일까? 아니면 닭처럼 자신을 키워준 엄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크리미가 아직 거위무리와 완전하게 친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스스로 외톨이의 삶을 추구했던 코비도 얼마 전부터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항상 외롭게 다니는 코비를 위해 얼마 전부터 강제로 닭장 안에서 지내도록 했었는데 처음에는 코비가 다른 오리들에게 많이 시달렸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2주일이 지나자 오리들이 더 이상 코비를 괴롭히지도 않고 코비도 오리무리와 서서히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다. 캔디가 나타나자 이브와 크리미가 뒤따라가기 시작한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브와 크리미는 엄마가 나타나면 잊지 않고 따라다니며 함께 먹이 활동을 한다. 원래 오리나 거위들이 이렇게 의리가 있는 동물이었나? 아니면 이브와 크리미가 유별나게 엄마를 따르는 걸까? 크리미는 태어난 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농장에 있는 15마리의 거위들 중 가장 덩치가 크다. 가장 덩치가 큰 그레이보다 더 덩치가 크며 성격도 상당히 더럽다. 그래서 15마리의 거위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다른 거위들은 크리미를 어찌하지 못한다. 나는 포악한 성격을 가진 크리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레이가 이곳 농장의 왕으로 군림했었는데 아마도 내년 초 산란철이 되면 뭔가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농장에는 지금 수컷 거위가 4마리 있다. 그레이 외에도 웨어와 덕이 그리고 크리미가 있다. 이 중 웨어와 덕이는 이미 그레이에게 무릎을 꿇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크리미밖에 없다.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암탉 캔디의 품에서 이브와 함께 자란 크리미는 다른 거위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닭들과도 친하고 오리들과도 친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크리미가 이곳의 왕이 된다면 아마도 농장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겠지. 크리미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 그레이의 무릎을 꿇리면 된다. 제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이 좋아지고 있다. 상처받았던 깃털들은 조금씩 빠지고 있고 새로운 깃털들이 자라고 있다. 하지만 늘 톰과 함께 지내던 기억 때문인지 이렇게 홀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쓸쓸해 보인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태양이는 제리를 틈만 나면 괴롭힌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태양이는 한때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제리를 너무나도 냉정하게 대한다. 다른 암탉들은 모두 제리를 버리고 태양이에게 닦아갔지만 그나마 봉이만이라도 제리 곁에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왕따 오리 삼형제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첫째와 둘째 오리는 예전보다 덩치가 더 커졌지만 아직 막내 오리는 그다지 커진 것 같진 않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막내 오리의 먹는 양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점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결국 다른 오리들의 크기만큼 덩치가 커지리라 나는 믿는다. 장애 거위 이쁜이가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낮잠을 자고 있다. 다른 거위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이쁜이는 제대로 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리에 장애가 있는 이쁜이는 다른 거위들이 먹이 활동하는 것보다 몇십 배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아프리카 거위 품종인 이쁜이가 부리의 장애가 없었다면 아마도 가장 덩치가 큰 거위가 되었을 것이다. 그나저나 요즘 사춘기에 접어든 청년닭들은 틈만 나면 나를 따라다니며 영상 촬영을 방해한다. 특히 욕심이 많은 놀부와 흥부는 조금이라도 더 영상에 출연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늘 그렇듯 오늘도 오지랖 넓은 거위토리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준다. 다른 거위들에 비해 유독 약하게 태어나 제대로 걷지를 못했던 토리는 내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었다. 토리는 아주 오래된 그 당시의 일을 기억이라도 하는 듯 행동하고 나 또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토리가 아주 각별하다. 코코. 요즘 코코는 놀부 형제들의 괴롭힘을 피해 숨어 지내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언젠가부터 놀부 형제들은 코코만 보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녀석이 흥부이다. 놀부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코코에게 푸는 걸까? 아니면 서열 정리를 위해 코코를 괴롭히는 걸까? 얼굴은 착하게 생겨가지고 하는 행동은 놀부처럼 하고 있다. 웬일로 포도가 놀러나가지 않고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릴 때는 마당에서만 놀았던 고양이들은 이제 다 크고 난 뒤부터 마당보단 농장이 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한다. 하지만 유독 앵두만 돌아다니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픈 오리와 거위들이 계속 밥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어릴 때부터 각별하게 친한 사이였던 포도와 앵두는 커가면서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포도는 다른 고양이들과 쉽게 친해졌고 놀러다니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앵두는 마당 안에서 집사랑 지내는 걸 더 좋아한다. 놀부가 또 찾아왔다. 이쯤 되면 놀부가 단지 모이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한다고 봐야 하나. 너무 심하게 나를 따라다니는 놀부 때문에 간혹 헷갈리기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놀부는 점점 더 나의 장난감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디를 만져도 가만히 있어주는 놀부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앵두는 그런 놀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놀부는 고양이들이 그다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